반갑습니다. 대성여중학교 2, 3학년 학생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이제 1년 동안 그 역사라는 과목을 함께 공부하게 될 김윤근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이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그 역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역사 교과서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업을 어떤 이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내기는 좀 아쉬우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역사에 대해서 한국사가 어떻게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지 간략하게 한번 이제 소개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한번 보면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사 1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사 2를 이제 받게 됐는데, 일단 먼저 이 역사라는 과목이 지금 1, 2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제 기준이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기준은 역사에서의 어떤 이제 시대 구분으로 이제 역사가 이렇게 1, 2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역사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근대 역사, 그 다음에 역사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현대 역사,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고, 각각 역사책이 다 앞쪽에는 한국사가, 뒤쪽에는 이제 그 세계사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그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차례 보면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고요. 이제 수업을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거냐면, 지금은 이제 온라인, 우리 EBS 온라인 그 클래스로 이제 공부를 하죠. 먼저, 예를 들어서 지금 1강이죠. 1강 바로 밑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몇 학년 몇 반 몇 교시 뭐 이제 출석 확인 그러한 이제 방을 만들 겁니다. 챕터를 만들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그 댓글 쓰는 데가 있어요. 거기 댓글에다가 학번 이름 이렇게 이제 그 댓글로 달면 돼요. 자, 일단 그렇게 출석을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밑에 보면은 또 이제 그 학습지를 또 올려놓을 겁니다. 학습지도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한국사 개괄적인 이제 그 설명을 할 건데, 먼저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좀 이제 필수적으로 좀 알면 좀 문제 풀기가 좀 이제 용이하다. 라고 하는 어떤 이제 강과 어떤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 겁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 건데, 자, 어때요? 우리나라 지도 같나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도가 있고요. 자, 울릉도, 독도 이렇게 다 있죠. 자, 우리나라 이제 지도에서 몇 개의 이제 강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여기. 자,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백두산이 있죠? 자, 백두산에서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흐르는 강을 뭐라고 하죠? 자, 요게 바로, 압록강, 이라고 얘기하죠. 서쪽으로 이렇게 이제 흐르는 거. 자, 그 다음에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을 우리가, 두만강,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만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압록강 바로 밑에 이렇게 이제 흐르는 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천강이라고 얘기하고요. 청천강 또 이제 바로 아래에 보면은 대동강이라는 강이 이제 흐르고요. 또 내려와서 자, 여기 북쪽에서 이렇게 강줄기가 하나가 내려오고요. 자,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같이 이제 만나서 이쪽 서해로 빠지는 강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한강. 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라도 부근 여기, 요쯤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금강이라는 강이 있고요. 여기 이제, 낙동강. 이라는 강이 있죠. 자, 우리가 일단 이렇게 강을 이제 확인하는 이유는 이 강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옛날에는요, 이제 국경이 이제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이제 삼국을 신라가 통일했죠. 삼국통일. 신라의 삼국통일인데,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는 이제 그 국경이 어디였냐면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대동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섰던 나라가 고려라는 나라죠. 고려 같은 경우에는 요 청천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국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압록강, 두만강 요걸 이제 경계로 했던 거는 이제 우리 조선 세종 때 요렇게 이제 국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안에 있는 강만 알면 뭐, 알 수도 있지만,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또 이제 현재 중국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강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보면은, 요렇게 이제 흐르는 강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우리가 이제 현재 중국 땅에서 알아야 될 강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요 지금 강은요. 자, 요 강을 뭐라고 하냐면, 요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요하라는 강이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흐르게 되는데, 흐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중국에서 여기, 우리 흔히 이제 혹시 4대 문명이라고 들어봤나요? 그 4대 문명 중에서 중국 문명의 어떤 탄생지라고 하는 황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가장 긴 강, 우리가 흔히 이제 양자강, 뭐 양쯔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이제 강을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자, 이 강이라는 게 또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한강 옛날에 바로 전에 이 한강을 이제 한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탄생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 뭐 백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조선시대 한양도 어떻게 돼? 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탄생했던 그 도시죠, 도시.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대동강,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평양이 있는 거고요. 또 한양이랑 평양 요 사이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 개성이라는, 우리 옛날에 뭐 개성공단, 지금 폐쇄됐지만 개성공단이라고 있었는데, 이 개성이라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옛 고려의 수도였죠. 물론 이 개성도 강을 끼고 있어요. 예성강이라고요. 자, 그거는 참고로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자, 우리 여기 이제 올라와서 지금 여기 요하라고 있는데, 자, 이 요하라는 강의 서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서라고 이제 부르고요. 자, 동쪽을 요동이라고 얘기해요. 자, 요하를 기준으로 서쪽을 요서, 동쪽을 요동. 자, 이 요서와 요동을, 그러니까 요 지역을 같이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 또 있습니다. 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령이라고 얘기해요. 요령지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황허, 요 위쪽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화북지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쯔강 요 부분을 우리가 강남지방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금 뭐 요령, 화북, 강남 이러한 명칭이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역사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명칭이 이제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칭들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압록강 여기 바로 위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좀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간도라고 이제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간도 더 위쪽에 간도 더 위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만주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지도에서 이제 좀 이제 중요한 이제 강들이랑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도시 뭐 지명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제 알아뒀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발전했는지 이제 볼 건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가 어떤 나라죠? 바로 그렇죠. 우리 장군 할아버지가 세웠다라고 알려진 고조선이라는 나라인데, 우리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흔히 이제 기원전 뭐 2333년에 건국됐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고조선에서 좀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단군의 건국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법도 있었대요. 고조선에선 팔족법. 그 다음에 또 위만이라는 인물. 그런 거 좀 중요한 주제다. 어차피 우리가 다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이 이제 쇠퇴를 하고, 여기서 잠깐만.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요령, 화북, 강남지방 이런 거 이제 배웠죠. 왜 배우냐? 결국에 우리 역사책에 나온다는 거죠. 자,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서 건국됐다고 알려져 있냐면 바로 여기 요령지방. 여기에서 건국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지금 이제 뭐 요령, 그러니까 현재 이제 중국의 땅, 화북, 강남 이런 지명들이 이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명들이 딱 등장했을 때 여기가 어느 지역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조선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나라가 있어요. 자, 우리 만주 요 일대에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자, 어떤 나라냐면
부여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압록강 바로 위쪽에서 우리 고구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함경도 요 일대에서 옥저라는 나라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동해, 자, 여기 한강 충청 일대, 여기에서 마한, 그 다음에 여기 경상도 지역에서 진안. 자, 여기 낙동강 바로 왼쪽에 보면 이 김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김해라는 지역에서 변한이라는 이제 나라가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나 여기 우리 한반도에서 여기 남쪽에 있는 마한, 진안, 변한, 요거를 이제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 또 있어요. 삼한이라고. 자, 지금 그래서 우리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한반도에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탄생했다라는 거죠. 자, 요 시기를 우리가 또 뭐 연매왕국 시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나라들 중에서 결국에는 다음 우리 삼국 시대까지 이제 발전했던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보면은 여기 좀 자주 봤던 우리 고구려 있죠? 우리 삼국 시대. 자, 고구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마한의 그 작은 소국 중에 목지국 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목지국이 이제 백제가 성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진안 같은 경우에는 진안의 이제 작은 나라였던 이제 사로국이 이제 신라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변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야도 이제 성장을 해요. 자,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어요. 자, 요 시기를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 삼국시대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죠. 자, 나라는 4개인데 삼국시대라고 불러. 우리가 흔히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 자, 이 가야 같은 경우에는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외를 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자, 이 삼국시대에 권력을 갖고 있다. 결국엔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권력을 갖고 있다. 전성기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이제 한반도에서 요 가운데 한강을 어느 나라가 차지하고 있느냐, 그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전성기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4세기가 이제 전성기고, 고구려는 5세기, 신라는 6세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결국에는 이 삼국을 통일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신라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자, 전성기를 봐보세요. 4세기, 5세기, 6세기. 마지막에 지금 신라가 전성기잖아요. 자, 그런데 신라가 이제 6세기 때 이제 전성기가 왔는데, 그래도 아직 이 신라 혼자만의 힘으로 가야는 멸망시킵니다. 자, 신라 혼자만의 힘으로 백제나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어려운 거야.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신라의 이제 김춘추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 지금 밑에는 백제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신라고 이 고구려가 있는데, 혼자 통일을 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 바다 건너 여기 중국으로 가는 거야. 자, 당시 이제 중국은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요,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김춘추가 신라의 김춘추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동맹을 맺고 오는 겁니다. 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나당 동맹, 신라 당나라 나당 동맹이라고 얘기하고, 자, 이런 나당연 여러분들 요즘에 긴급 재난 문자 많이 오죠? 자, 긴급 재난 문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영상이 끊어져가지고 선생님 그걸 모르고 계속 설명을 했는데, 일단 지금 삼국시대부터 다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말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삼국시대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백제는 4세기가, 고구려는 5세기가, 신라는 6세기가 이제 전성기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신라 혼자 백제랑 고구려를 다 멸망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자, 당나라를 끌어들인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걸 이제 나당 동맹이라고 얘기하고, 자, 이 나당 연합군들이 먼저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가 멸망했다라고 해서 바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라고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이 당나라가 이제 한반도를 다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부려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신라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자, 신라가 당나라와 이제 싸움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당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러한 나당 전쟁을 이제 이유로,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나당 전쟁에서 승리한 게 이제 신라가 승리합니다.
자, 결국에 이제 당의 어떤 이제 침략 야욕을 막아냈다라고 하는 건데, 자, 나단 전쟁에서 이제 신라가 승리를 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 이렇게,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자, 우리가 아까 지도가 지금 지워졌는데, 그 대동강을 이제 경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라의 어떤 이제 그 남쪽이 이제 국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 자, 고구려의 이제 후손이 만든 장군이죠.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만든 발해라는 나라가 이제 탄생을 하고요. 자, 그래서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라고 해서 이 시기를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발해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유목민족이었던 거란이라는 그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신라는 이제 그 신라 하대 때 보면은 지방 세력들이 막 이제 성장을 해요. 자, 그 지방 세력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호족 중에서 힘이 강한 이제 호족들은 직접 이제 나라까지 만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궁예 뭐 이러한 사람들은 궁예가 이제 만들었던 나라 고구려를 계승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견훤이 만든 후백제, 이러한 이제 나라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신라, 후고구려, 후백제 다시 한번 삼국시대가 온 거죠. 요 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후삼국시대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궁예는 이제 내쫓아지고요. 자, 우리 그 왕건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자, 고려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요. 자, 이 당시 이제 통일신라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에 항복을 하게 되면서 신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후백제는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고려의 무력에 의해서 멸망을 하면서 이 고려가 이제 이 후삼국을 통일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가 또 이제 이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크게 5개의 시기로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 초기, 중기, 무신 집권기, 원 간섭기, 말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자세한 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 때 할 거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5시기로 나눠서 이제 고려라는 나라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냐면, 각각의 이 각 시기별로의 어떤 지배층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각 시기별로 이민족의 침입,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맞서 싸우고 그러니까 막아내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들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고려 시대의 또 이제 역사서의 편찬 시기별로 다르다. 그런 것 때문에 고려 시대는 이렇게 이제 5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그 각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이제 좋다라는 거 이거 확인하고요. 자, 고려가 결국에 이제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들어섰던 거는 어떤 나라죠? 여기 있죠? 여기 위쪽에 쓸게요. 조선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선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조선왕조 500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약 500년 동안 있었던 나라인데, 자, 우리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보통 이제 전기와 후기 이렇게 이제 2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자, 그게 바로 1592년에, 그렇죠.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눠지고, 우리가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전에 이제 고려시대보다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돼? 더 가까워요, 멀어요? 더 가깝죠? 가까우니까 이런 역사적인 자료가 많겠어, 적겠어? 고려시대보다 일단은, 많다라는 거죠. 자, 고려는 기본적으로 이제 왕이 34명의 왕이 있고요. 조선은 이제 그 27명의 왕이 있는데, 우리 막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죠? 왕 막 그 순서를 외우잖아요. 뭐 태정태세 문단세, 뭐 예성연중 임명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조선의 그 왕들 그 순서를 외우잖아.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자료가 많으니까 각각의 왕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는요. 특히나 이 전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의 어떤 기틀을 닦은 이제 그 중요한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의 업적과 그 다음에 어떤 제도, 뭐 중앙정치제도, 지방행정제도, 뭐 군사제도 이런 것처럼 그 제도 이런 게 이제 중요하고, 자, 이 후기에서 보면은 전기의 이제 기본적인 틀이 후기에 이제 바뀌게 돼요. 막 그런 변화, 뭐 세금 제도도 바뀌고, 막 이제 뭐 군사 제도도 바뀌고, 뭐 통치 제도 좀 바뀌고, 그러한 이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후기 중에서도요, 1863년, 요때가 이제 무슨 때냐면 고종이 즉위했을 때입니다. 자, 이 고종이 어린 나이
어린 나이에 이제 즉위해가지고요. 당시 이제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해주는데요. 요 시기부터가 이제 우리 이제 교과서 역사 2의 시작이 바로 이제 고종이 즉위한 그 이후부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쪽이 역사 1, 여기 뒤가 역사 2 내용이다라는 걸 확인하고요.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 고종이 대한제국, 우리는 황제의 나라다 이제 선포했던 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1910년 이제 우리가 결국에 8월 29일 날 이제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경술국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경술련에 이제 당한 우리나라의 이제 치욕이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35년 가까이 되는데 요 시기는 우리가 시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야. 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이후. 자,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눠서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또 주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식민 통치, 어떻게 이제 그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했는지, 그 다음에 경제 수탈, 어떤 걸 빼앗아갔는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독립운동, 우리가 일제에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러한 이제 특징들이 이렇게 있고요. 몇 가지만 가볼게요. 10년대는 무단 통치다, 토지조사 사업을 했다, 이런 거. 특히나 좀 더 중요하다, 그러면 독립운동 이런 게 중요하고요. 3.1운동,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또 20년대 독립운동의 가운데서는 두 개의 독립운동이 특징적이에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다. 최초의 승리였다, 가장 큰 승리였다, 이렇게 이제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열단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역사 영화 하면 좀 많이 등장한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김원봉이 조직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참고로 단체 이름 정도만 그냥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보면은 한인애국당, 우리 윤봉길,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 이게 이제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정규 군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단체들,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제 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결국엔 자주 나오는 단체들이야. 가장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제일 많이 나온 건 한국광복군, 그 다음에 의열단, 그 다음에 한인애국당, 한 요 정도 순위인데 다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일제 이제 강점기에서 벗어나서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48년에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광복을 한 다음에 여기 3년 동안의 어떤 공백 기간이 있잖아. 자, 요 시기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히 이제 미군정기. 그러니까 미군이 대신 정치해주는 시기다라고 해서 미군정기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대한민국 이제 선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건 이 대통령별로의 어떤 이제 업적 이런 걸 이제 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먼저 자, 1에서 3대,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부터 해서 3대까지의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자, 4대 대통령은 우리 윤보선이라는 대통령이다. 잘 못 들어봤죠? 윤보선 대통령이고, 자, 그 다음에 5대에서 9대까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대 대통령이 우리 최규하 라는 이제 대통령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 두 번 대통령 한 사람이 전두환. 자, 그 다음에 13대 대통령이 노태우. 14대 대통령이 김영삼. 자, 15대 대통령이 김대중. 이제 좀 아는 대통령이 좀 나오지 않나요? 자, 김대중. 자, 그 다음에 16대 대통령이 노무현. 자, 17대 대통령이 이명박. 자, 그 다음에 18대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자, 그 다음에 19대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 지금 19대 대통령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 대통령의 업적들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좀 이제 좀 자주 등장한다. 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약간 구분해서 보면 좋아요. 여기랑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까지. 요 지금 이쪽 오른쪽에 체크한 그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 막 문제가 어떤 이제 그 업적이 딱 나오고요. 그 업적에 해당되는 뭐 대통령이 누구냐, 아니면 그 대통령 설명하고 그 업적은 누구냐 하면서 요런 이제 그 대통령의 업적을만 이제 그 보기로 나열해 가지고요 이제 선택하게 하는 거고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게 큰 주제로 나올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좀 이제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한국사 전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 한국사와 관련된 시험 좀 보면은 뭐 이제 뭐 가깝게는 우리 뭐 이제 그 수능 한국사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또 봤을 때 보면 좀 이제 좀 분량이 좀 많은 쪽. 수능 같은 경우에는 딱 떨어져요. 조선 전기 10문제, 그다음에 조선 후기부터 해가지고 현대까지 10문제, 이런 식으로 되고, 한국사 능력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선 후기부터 해가지고 여기 현대사 문제가 좀 이제, 비중이 점점 이제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은, 우리 역사, 그 과목에 대한 이제 소개와,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전반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교과서 여러분들 챙겨 두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진도를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